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뉴욕 증시 또다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GDP 지표를 기다렸던 시장이었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2%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점을 예상을 했었지만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소비가 이 미국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소비가 탄탄한 것으로 집계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미국 경제를 지지해줬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경제에 치솟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면 그야말로 골디락스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는 가운데 그래도 종목별로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정규장에서는 12%의 급락을 줬는데요. 결국의 이유는 실적과 더불어서 이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시장 역시나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관련된 전략들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먼저 보시면요. GDP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연율 3.3%를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지난 3분기에 4.9%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약간 둔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월가 예상치가 2%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무려 1.3%포인트나 초과하게 된 이 굉장한 컨센서스 상회를 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현재는 이른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낙관론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함께 작용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경제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지출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된다면서 1년 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올해 0.2%의 빈약한 성장을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나 전망치를 상회하는 이번 결과는 견고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소비가 탄탄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 한 명은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강세로 일자리와 임금 상승이 촉진된 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라면서 개인소득을 증가시키면서 결국에는 소비 지출에도 기여를 했다라고 현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일부 부문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약화되고 금리가 2022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성장률이 쭉 이어지게 될지는 약간의 미지수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분기 대비 GDP가 이 성장세를 좀 이어왔고 3.3% 예상치보다 호조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실까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중앙은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준금리 같이 주요 정책금리들을 동결했는데요. 기준금리는 연 4.5% 그리고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4%, 4.75%로 이번에 동결했습니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계속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기자회견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의 영향이 감소하고 통화 긴축이 부담을 주면서 올해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둔화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시각이었는데요. 지금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에 약간 반등을 줬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저효과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양상에는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ECB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는 조금 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을 때 이 3월이나 4월 ECB가 금리 인하를 나선다는데 시장은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1분기 임금 통계가 나오는 5월 이전에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에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도 올여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으면서도 일어날 가능성에 비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다면 인플레이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ECB에서도 이렇게 좀 바로미터로 먼저 살펴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데는 상당한 부분 공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네, 지금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가능성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지 로이터 통신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결과들이 함께 나왔는데요. 일단 로이터와 입소스가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24일 미국의 성인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40%대 34%로 우위를 보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비롯해서 가상 다자 대결 조사에서도 역시나 6%포인트 차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게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공화당 대선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1위를 차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11월은 이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요약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